방광에서 즉 소변이 차이는 오줌 주머니에서 나오는 이 요도가 길이가 되게 짧고 일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균이 쉽게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요도염이나 방광염이 있을 때 비누일까 내과보다는 산부인과를 더 가시는 게 유리한 것이, 요도하고 질은 따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같은 점막 안에 있고 같은 이 한 단위로 보셔야 돼요. 물론 비누일과나 내과 같은 데 가도 검사받고 약은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균이 무엇인지 또 영향을 미치는 질내 검사나 이런 것도 받으려면 아무래도 내과나 비뇨기과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본인은 사실은 그 병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그래서 요실금으로 병원에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 언제냐면 자, 오늘은 소변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성분들 요도염, 방광염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외래 환자들은 방광염, 요도염 이런 걸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요도염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왜 여성분들은 요도염이 이렇게 자주 오는 것인지, 또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꿀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소변이 새는 것과 소변과 보는 것 관련돼서 여러 증상이 있죠. 소변이 새는 게 있고, 요실금이 있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게 있고,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소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증상들이 사실은 다 다른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방법과 적당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요도염이나 방광염에 쉽게 걸릴까요? 남자분들은 별로 안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여성분의 요도와 방광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죠. 자, 이게 여성분 배안을 좀 옆에서 단면으로 보는 건데요. 자, 보시면 방광이 여기 있고 요도가 있습니다. 그럼 방광에서 요도 길이가 상당히, 남자는 페니스가 있어 요도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그리고 꾸불탕한 데 비해서 여성분들은 바로 방광에서 즉 소변이 차이는 오줌 주머니에서 나오는 이 요도가 길이가 되게 짧고 일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균이 쉽게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쉽게 들어가기 쉽고 여기 방광에서 감염되기가 쉬운 그런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쉽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요도 입구가 질 안에 있어요. 남자분들은 페니스가 이제 몸 밖으로 나와 있어요. 요도 끝이 몸 밖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독립적인데, 여성분들은 소변 나오는 요도 입구가 질 안에 있거든요. 근데 질이란 데는 뭡니까? 여기도 질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여기도 감염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비물이나 감염원들이 요도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성분들 요도염이나 방광염이 있을 때 비누일까 내과보다는 산부인과를 더 가시는 게 유리한 것이, 요도하고 질은 따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같은 점막 안에 있고 같은 이 한 단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질염이 있는 경우에 요도염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도염의 원인이 질염이 같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같이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뇨기과나 내과에 가면 질염 검사나 질을 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 단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요도염이나 방광염이 있을 때는 산부인과에 가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쉽게 오는 이유가 보면은, 자 보세요. 여성분들 여기 요도가 있고 질이 있고 여기 항문이 있거든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유처럼 요도도 질하고 항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균이 여기서도 쉽게 온다는 거죠. 이게 같은 선상에 같은 면에 있잖아요. 반면에 남자는 이게 페니스가 몸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항문하고 요도 끝하고 닿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마 남자분들보다 요도염이 잘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인을 아셨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요도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자동적으로 나오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성분들 요도염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변을 뒤에서 앞으로 닦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변을 닦으면서 혹시나 요도 쪽이나 질 쪽으로 안 좋은 균이 묻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변 같은 거는 앞에서 뒤로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게 질 분비물이 계속해서 좀 배출이 되고 통풍이 원활하게 되는 게 바로 있는 요도의 영향을
덜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타이트한 속옷을 입는다든지 팬티 스타킹을 입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질이나 이런 데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데 어디 갈 데가 없이 요 안에 이 질 안에 갇혀 있게 되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요도 쪽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도염이 더 쉽게 호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 요도염을 사실 예방하는 방법 자체가 질염을 예방하는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질염이 있을 때 요도염도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렇게 한 단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성분들 요도염이나 방광염 있을 때 물론 비뇨기과나 내과 같은 데 가도 검사받고 약은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균이 무엇인지 또 영향을 미치는 질내 검사나 이런 것도 받으려면 아무래도 내과나 비뇨기과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또 뭐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 원인이 자연분만으로 생기는 거고 골반장기 탈출증, 뭐 자궁 탈출증이라든지 직장류라든지 이런 게 같이 와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도 다 같이 보면서 부인과 초음파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또 골반 근육을 먹는 뭐 입분 이슈나 이런 걸 같이 고려하신다면 아무래도 뭐 방광염도 그렇고 요실금, 입분 이슈를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산부인과에 오시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한 거죠. 특히나 뭐 입분 이슈나 이런 거는 당연히 산부인과가 유일하게 전공 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요도하고 질이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변이 새는 건데 요실금이 있는데 본인은 소변이 샌다고 생각 안 하시고 아내가 원래 질 분비물이 많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거꾸로 질 분비물이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난 소변이 샌다 이렇게 또 착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사실 잘 구별 못할 수가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보면 복압성 요실금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사실은 그 병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그래서 요실금으로 병원에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 언제냐면 우리가 독감이나 감기 같은 거 한번 걸리시고 나면 이제 요실금이 그제서야 불편한 걸 아시죠? 막 기침 계속 하시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소변이 새는 것 때문에 요실금이 내가 있었구나 불편해서 그제서야 이제 치료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팬티가 평상시에 젖는다, 축축해져 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먼저 소변인지 아니면 질 분비물이 정말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정상적인 질 분비물이 아닌 게 아니라면 본인이 액이 정말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거를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걸 구별하려고 그러면 산부인과 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걸 구별하셔야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소변이 새는 거는 요실금이라는 건데 그거는 수술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소변이 새는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밤에도 자꾸 자다 깬다든지 이런 게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둘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걸 무조건 같은 하나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개는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배에 힘을 줬을 때 소변이 새는 경우 그거는 수술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잘 못 참겠거나 밤에 자주 깬다. 이런 거는 과민성 방광 증상이고요. 이거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약간 헷갈리는 분도 있는 것이 우리가 소변이 사실은 새는 거는 복압성 요실금이 대부분이에요. 자연분만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가 복압성 요실금인데 그런 경우 말고 절박성 요실금이라는 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소변이 새긴 새는데 어떤 배에 힘을 줬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소변이 본인도 모르게 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절박성 요실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과민성 방광 증상이 좀 심한 경우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증상이 헷갈리신다면 당연히 병원에 오시면 요역종합 검사를 받으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치료법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셨죠? 여성분들이 요도염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아셨을 거예요. 그 원인에 따라서 당연히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 생활 식상에 좀 조심을 하시면 아무래도 요도염이나 방광염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분들은 요도염이나 방광염에 걸리면 물론 비뇨기과나 내과도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산부인과에 오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원인도 찾을 수 있고 치료도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산부인과에 좀 더 가는 걸 친숙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자, 소변이 새는 거는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로 치료하지만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잘 못 참겠거나 하는 거는 과민성 방광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물로 치료한다는 거. 또 잔뇨감,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하고 실제로 잔뇨가 있는 것하고는 이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요실금, 소변 자주 마려운 거, 잔뇨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요역동화 검사라는 것을 받아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다 원인도 다르고 약간씩은 다른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산부인과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